삼성전자 두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국내 뉴스만 보면 부족합니다. 오늘 진짜 시험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열립니다. 바로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 실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은 한 회사만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단순히 마이크론만 좋은 게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진짜인지, D램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지, HBM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서버 메모리 투자가 계속 살아있는지 이걸 시장이 한꺼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심리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보다 약하거나 향후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AI 메모리 수요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장중에 흔들릴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삼성전자를 볼 때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 AI 메모리 수요가 진짜라면 삼성전자 D램과 HBM4E에도 돈이 붙을까? D램 가격과 HBM 수요가 삼성전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흐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 진짜 시험대는 미국에서 열립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판을 가릅니다. 먼저 왜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보는 핵심 회사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단순히 미국 기업 하나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움직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한 실적을 내고 향후 전망도 좋게 말하면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 D램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HBM은 물론 서버 메모리 전체가 좋을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실적은 좋아도 앞으로의 수요를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시장은 바로 경계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오른 주식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실적에 더해 앞으로도 좋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에게도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랠리가 계속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요즘 시장은 AI 메모리라는 단어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D램 가격이 올랐냐, 낸드 가격이 회복되냐,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났냐,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AI 서버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팔리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AI 모델이 더 거대해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HBM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지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HBM은 AI 서버의 병목을 풀어주는 핵심 메모리로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HBM에서 시장 신뢰를 얻었고 엔비디아 공급망과 연결되면서 AI 메모리 대표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답답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HBM에서 늦었다. 검증을 기다려야 한다. SK하이닉스와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시장은 HBM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전체 사이클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D램, 서버 메모리, HBM4E, 낸드 회복까지 같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도 갈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바로 크게 간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실적이 좋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이 좋아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삼성전자 실적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전체 체급이 있고 낸드도 있고 서버 메모리도 있고 HBM4E라는 다음 세대 카드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강한 실적을 통해 AI 메모리 수요와 가격 상승을 확인시켜준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디램 가격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으면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HBM4E에서 고객사 검증만 통과하면 다시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에게 미국 기업 실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환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좋은 실적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미 시장이 마이크론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실적은 좋아야 하고 전망은 더 좋아야 하고 수요에 대한 자신감도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계속 매수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적은 좋지만 향후 전망에서 조금이라도 조심스러운 말이 나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마이크론 실적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익률이 좋아졌는지, D램 가격에 대한 언급이 어떤지, HBM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서버와 데이터 센터 고객 수요가 계속되는지,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지, 향후 분기 가이던스가 강한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에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잘했느냐보다 시장이 메모리 사이클을 계속 좋게 보느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단순히 마이크론을 따라가는 종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만의 반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D램입니다. 요즘 HBM이 너무 뜨겁다 보니 기본 D램의 중요성이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HBM도 결국 D램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버용 D램, 고용량 메모리,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키우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투자를 늘리면 메모리 수요는 훨씬 넓어집니다.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강한 체급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는 건 삼성전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B램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까?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삼성전자에게도 본격적으로 붙을까? HBM4E까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면 삼성전자 실적 해석이 달라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시장이 아직 여러 조각을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램 체급도 있고 HBM4E라는 다음 세대 카드도 있고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 삼성전자가 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답답하고 SK하이닉스만 보면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이크론만 보면 미국주만 강해 보이고 HBM만 보면 삼성전자가 늦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것보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기대가 미국 반도체주로 갈지, SK하이닉스로 먼저 갈지,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번질지, HBM4E 기대감으로 연결될지, 선단 패키징과 장비주로 퍼질지,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통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느 길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SK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 D램 회복 기대감으로 붙을 수도 있고 HBM 관련 장비주로 번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흐름을 타고 전력 인프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뉴스 하나에 바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섹터까지 확산되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는 겁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HBM4E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HBM4E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HBM3E 구간에서 받은 의심을 다음 세대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고 최대 16Gbps 속도와 48GB 용량, 높은 대역폭과 향상된 전력 효율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샘플을 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샘플은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사 검증입니다. 고객사가 테스트하고 전력 효율을 보고 발열을 보고 장시간 안정성을 보고 실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E는 승리 선언이 아니라 반격의 출발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HBM3E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시장의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심을 다음 세대에서 뒤집으려면 HBM4E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여주고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이 흐름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AI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강하면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원합니다. HBM 수요가 계속 커지면 한두 회사만으로 모든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품질과 양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공급자로서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에게 다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의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D램과 낸드 회복입니다. 요즘은 HBM이 너무 뜨거워서 D램과 낸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을 크게 보면 일반 D램과 낸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HBM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 고용량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려면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론이 강한 실적과 전망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HBM만이 아니라 전체 메모리 사이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를 모두 가진 회사라는 점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낸드는 아직 D램만큼 뜨겁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 수요가 살아나고 기업용 SSD 가격과 수익성이 좋아지면 삼성전자 실적에도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에게 HBM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D램, 낸드, 서버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까지 함께 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한 건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SK하이닉스도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비교에만 갇히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똑같은 방식으로만 평가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D램 체급이 있고 HBM4E가 있고 낸드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선단 패키징이 있고 AI 팩토리라는 큰 그림도 있습니다. 물론 이 조각들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직 확인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 시장 해석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진짜라면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하지 않나. D램 가격이 계속 오르면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는 것 아닌가. HBM4E 고객사 검증만 통과하면 삼성전자도 다시 반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질문이 바뀌면 주가 해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질문의 변화입니다.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회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GPU가 있고 HBM이 있고 베이스 다이가 있고 인터포저가 있고 패키징이 있고 전력과 발열 관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아야 AI 서버 성능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제대로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AI 반도체 구조 전체를 제한할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파운드리에서는 고객사 신뢰와 수율을 증명해야 하고 패키징에서는 실제 고객사 요구를 맞춰야 하고 HBM4E에서는 검증과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AI 반도체판을 크게 볼수록 삼성전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그 출발점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HBM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누가 패키징까지 연결하느냐, 누가 AI 인프라 전체를 제한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다음 질문에서 다시 주목받아야 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삼성전자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대와 확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바로 오른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당장 시원하게 못 움직인다고 해서 큰 그림이 꺾였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확인 구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수요를 확인시켜주는지, AI 서버 투자 흐름이 계속 살아있는지, D램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지, HBM 수요가 더 강해지는지, 삼성전자 HBM4E 고객사 검증 기대가 커지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투자자 힘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한국 대표주라서만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D램, HBM4E, 낸드, 파운드리, 패키징이 실제 고객사 신뢰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확인해야 할 건 뉴스 제목보다 수급입니다. 좋은 기대에 돈이 붙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이 크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반도체주는 기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 AI 메모리 기대감, HBM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일부 반영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과와 수급을 확인하면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D램 가격과 서버 수요에 대한 해석이 계속 좋아지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쫓아가기보다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와 직접 관련 없는 미국 기업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닙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AI 메모리 수요가 진짜인지, D램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지, HBM 수요가 계속 강한지, 서버 메모리 사이클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심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D램 체급, HBM4E 반격 가능성, 낸드 회복,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으로 끝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걸 인정하려면 결과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장에 하나의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봐야 하고, SK하이닉스 흐름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도 봐야 합니다. D램 가격을 봐야 하고, HBM 수요를 봐야 하고, 서버 투자 흐름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까지 붙습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려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갈지, SK하이닉스, HBM으로 갈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는 자료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HBM 수요가 강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돈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력 인프라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을 무조건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로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하나가 좋아도 돈이 마이크론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HBM, 파운드리, 패키징,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할 때 오히려 다른 길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실적 이벤트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흥분하지 않고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마이크론 실적, SK하이닉스 흐름, 엔비디아, D램 가격, HBM 수요, HBM4E, 낸드 회복,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삼성전자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등락보다 확인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AI 메모리 수요를 확인시켜주는지, D램 가격 상승 기대를 더 키우는지, HBM 수요가 계속 강하다는 신호를 주는지, 서버 투자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있다는 말을 해주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는 D램 체급이 있고 HBM4E라는 다음 세대 카드가 있고 낸드 회복 가능성이 있고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이라는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확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미국발 시험대입니다.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도 바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강한 수요와 가격 흐름을 확인시켜준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가 너무 높았고 결과가 그 기대를 못 따라가면 단기 변동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험대입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은 D램, HBM4E, 낸드,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이 하나의 그림으로 인정받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마이크론 실적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